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서울의 작은 골목길에서 도리는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박스가 들려 있었고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도미 씨, 이게 마지막이에요. 도린의 목소리가 비바람에 흩어지며 울렸다. 그녀는 오늘 친구의 부탁으로 이사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다. 도미라는 여자는 최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급작스럽게 이사를 결정했다고 들었다. 도리는 도미를 본 적이 없었지만 친구의 말에 따르면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도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도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박스를 안고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도미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다. 그 말은 도린이 아니라 공기 중에 떠도는 누군가에게 던져진 듯했다. 도리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이사 도움일 뿐인데 왜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지는 걸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가며 물었다. 도미 씨. 저 도린이에요. 이사 도와주러 왔어요. 괜찮으신가요? 도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도미는 평범한 청바지와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도 고통으로 물든 듯했다. 아, 미안해요. 그냥. 갑자기 이런 일이 도미가 중얼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다시 주저앉았다. 도리는 황급히 박스를 내려놓고 도미의 발을 잡아 일으켰다. 그 순간 도미의 손에서 떨어진 물건이 바닥에 굴렀다. 그것은 작은 은반지였다. 반지는 빛을 잃은 채로 먼지 쌓인 바닥에 누워 있었다. 도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도린은 도미를 소파로 데려가 앉혔다. 작은 원룸은 아직 짐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회색 하늘이 보였다. 무슨 일 있었어요?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도울게요. 도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다. 도린은 28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홀로 사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가슴 깊숙이 숨겨진 상처가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여학생과의 이별이 그것이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그 모든 압박 속에서 도리는 사랑을 포기한 듯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도미의 눈빛을 보자 그의 상처가 다시 꿈틀거렸다. 도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제 여자친구가. 아니, 전 여자친구가 떠났어요. 이 박스 안에 우리 추억이 다 들어있대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도미는 27살,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자라며 형성되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김치찌개를 끓여주시고 아버지는 주말마다 가족 모임을 강조하셨다. 그런 도미가 레즈비언임을 깨닫고 용기 내어 관계를 시작한 지 2년. 그런데 파트너는 갑자기 지게 우리한테 맞지 않아 라며 떠났다. 그 배신은 도미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도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도미의 손을 살짝 쥐었다. 그 접촉은 전기처럼 스쳤다. 그런 아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이 박스부터 옮겨봐요. 한 걸음씩 도린의 말에 도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함께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다. 비가 그친 골목길로 나서며 도리는 도미의 옆모습을 힐끔 보았다. 도미의 미소가 스치듯 피어났다. 그것은 작은 빗줄기였다. 이사 작업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트럭에 짐을 싣는 동안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리는 자신의 취미인 한글 캘리그라피를 이야기하며 웃었다.
요즘은 긴내라는 글씨를 쓰고 있어요. 기다림의 미학이랄까요. 도미는 그 말에 공감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저는 부산에서 자랐어요. 바다 냄새가 그리워요. 서울 와서도 매주 해산물 요리를 해 먹죠. 그 대화 속에 한국의 일상적인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마트에서 사온 김밥을 나눠 먹으며 둘은 웃음꽃을 피웠다. 도리는 도미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는 걸 느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새 집은 종로의 오래된 한옥마을 근처였다. 도미의 새 원룸은 좁지만 창가에 화분이 놓여 있고 벽에는 한지등이 걸려 있었다. 한국 전통의 미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짐을 풀며 도리는 물었다. 이 반지 버리실 건가요? 도미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아니요. 추억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요. 그 말에 도린의 심장이 뛰었다. 밤이 깊어지며 둘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빛났다. 도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만남이 우연일까? 운명일까? 그날 밤, 도리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도미를 떠올렸다. 도미의 눈물, 미소, 그리고 그 손의 온기. 그녀는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걸 느꼈다. 다음 날, 도미로부터 문자가 왔다. 고마워요. 도린 씨, 내일 저녁에 감사 인사로 삼겹살 사줄게요. 도리는 미소 지었다. 이 예상치 못한 일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며칠 후, 도미의 새집 근처 삼겹살집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가게는 전형적인 한국식 고깃집으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옆 테이블에서는 직장인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다. 도리는 도미의 맞은편에 앉아 고기를 구우며 물었다. 이사 후에 적응되세요? 종로 쪽은 역사적인 맛이 있잖아요. 도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그런데 아직 외로워요. 가족도 멀고 친구들도 바빠서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든 쓸쓸함이 도린의 가슴을 울렸다. 식사 중에 도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털어놓았다. 저희 집안은 전통적이에요. 어머니는 매년 설에 떡국을 끓이시고 아버지는 명절에 제사를 지내세요. 그런 환경에서 제 정체성을 숨겨왔어요. 도미의 말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면을 드러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은 가족의 기대와 충돌하며 그녀를 고립시켰다. 도리는 공감하며 자신의 과거를 공유했다. 저도 그래요. 대학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포기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둘의 대화는 깊어졌다. 고기 굽는 소리 사이로 서로의 아픔이 공명했다. 식사가 끝난 후 둘은 한옥마을을 산책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거리에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도미가 갑자기 멈춰 서며 말했다. 도린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사 날이 덜 외로웠어요. 그녀의 손이 도린의 팔을 스쳤다. 그 순간 공기 중에 긴장감이 흘렀다. 도린은 도미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감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로맨틱한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로 둘의 만남은 잦아졌다. 도리는 주말에 도미를 데리고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다. 전통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둘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도미는 한의원에서의 일상을 이야기했다. 환자분들이 기가 부족하다고 하시면 침을 놓아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에요. 도리는 그 말에 감동하며 말했다.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 간호사라니 딱 맞아요. 도미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 피어나는 이 감정은 조심스럽지만 아름다웠다. 한 번은 추석이 다가오자 도미가 도린을 집으로 초대했다. 아니, 정확히는 도미의 어머니 집으로. 가족 모임인데 혼자 가기 싫어요. 친구로 와줄래요? 도미의 부탁에 도리는 흔쾌히 수락했다.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둘은 창밖 바다를 보며 웃었다. 도미의 집은 바다 근처 작은 아파트였다. 어머니는 도린을 보자마자 어서와 예쁜 딸 하며 껴안으셨다. 저녁상에는 송편과 나물 반찬이 가득했다. 가족들은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리는 그 따뜻함에 녹아들었다. 하지만 도미의 아버지가 물었다. 도미야, 남자친구는 언제 데려올 거냐? 그 말에 도미의 얼굴이 굳었다. 도리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길이 도미에게 용기를 주었다. 추석밤, 둘은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부서지는 가운데 도미가 속삭였다. 오늘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가족 앞에서 숨기기 힘들었는데 도리는 대답했다. 우린 서로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그 순간 도미가 도린의 손을 꼭 쥐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둘의 마음이 가까워졌다. 로맨틱한 감정이 싹트는 이 밤은 한국의 전통 축제와 어우러져 더 특별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미의 전 여자친구, 지은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 미안해, 다시 만나줄래? 내가 잘못했어. 지은의 메시지는 도미를 흔들었다. 그녀는 도린에게 털어놓지 않고 혼자 고민했다. 도린은 도미의 변화를 느꼈다. 만남이 뜸해지고 대화가 어색해졌다. 무슨 일 있어요? 도린이 물었지만 도미는 잔이에요. 그냥 피곤해요. 라고 얼버무렸다. 드디어 폭풍이 몰아쳤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도리는 도미의 집을 찾았다. 문을 열자 지은이 도미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도미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은의 목소리가 울렸다. 도리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도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도린 씨, 이건 도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도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배신의 아픔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비가 그녀의 눈물을 씻어주었다. 그날 밤, 도리는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다. 서울의 불빛이 물결에 비치며 흔들렸다. 왜 또 이런 일이? 나한테 왜?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도미는 지은을 선택할까? 아니면... 도리는 핸드폰을 쥐고 문자를 보냈다. 오늘 본 거 이해해. 하지만 아파. 도미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도리는 일주일 동안 도미의 연락을 피했다.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캘리그라피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용서라는 글씨를 쓰다 보니 눈물이 고였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은 이미 어렵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무관심, 그리고 연인의 배신까지. 도리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대학 시절, 그녀의 첫사랑 수지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라며 떠났다. 그 후로 도리는 사랑을 피했다. 그런데 도미와의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이제 다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도미 쪽도 고통스러웠다. 지은의 등장으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지은은 옛 연인으로 도미의 첫사랑이었다. 2년 전 지은의 배신으로 헤어졌지만 그 추억이 아직 생생했다. 이번엔 진심이야. 지은의 말에 도미는 흔들렸다. 하지만 도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부드러운 미소, 함께한 추석의 따뜻함. 도미는 지은을 돌려보냈다. 미안해. 이제 안 돼. 지은이 떠난 후 도미는 도린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도린의 집 앞에서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둘의 재회는 우연이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인사동 거리에서였다. 눈이 살짝 내리는 가운데 도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며 서 있었다. 한국의 겨울 축제 분위기가 거리를 물들였다. 랜턴이 켜지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퍼졌다. 도미가 다가왔다. 도린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리는 돌아서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왜 왔어요? 지은 씨랑 잘 지내시라고요. 도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야.
지은은 끝났어. 당신이 소중해. 둘은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도미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지은이 갑자기 와서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당신과의 시간이 더 빛나. 미안해, 용서해줄래? 도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배신은 쉽게 잊히지 않아요. 나도 과거에 상처받았으니까. 대화는 길어졌다. 한국 차의 향기가 둘을 감쌌다. 도미는 도린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가자. 서로를 이해하며. 그 후 둘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재건했다. 도린은 도미를 한의원으로 초대했다. 침 맞아보고 싶어요. 도린의 장난기 어린 말에 도미가 웃었다. 한의원에서 도미는 도린의 어깨에 침을 놓으며 속삭였다. 여기, 마음의 결절이 느껴져요. 그 접촉은 치유의 시작이었다. 주말에는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며 서울의 야경을 보던 중 도미가 말했다. 이 도시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로맨틱한 감정이 다시 피어났다. 하지만 사회적 압박이 다가왔다. 도미의 어머니가 서울로 오셨다. 도미야, 결혼 생각은 없니? 어머니의 말에 도미는 망설였다. 도린을 소개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으로 딸이 행복해야 한다는 마음이지만 동성애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 도미는 도린에게 말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봐 두려워. 도린은 안아주며 대답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크리스마스 이브, 둘은 명동 거리를 걸었다.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도미가 선물을 꺼냈다. 작은 한지 목걸이였다. 당신을 위해 썼어요. 사랑이라고. 도린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날 밤 둘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한국의 겨울바람이 스치며 그 순간을 영원히 새겼다. 그러나 갈등이 고조되었다. 도미의 직장 동료가 둘의 관계를 눈치채고 소문을 냈다. 도미가 여자랑 사귀는 것 같아. 그 소문은 한의원 전체에 퍼졌다. 도미는 상사에게 불려가 개인사지만 환자들에게 좋지 않아 라는 말을 들었다. 스트레스가 쌓인 도미는 도린에게 화를 냈다.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지우는 거야?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데. 도린은 충격받았다. 나도 아파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논쟁은 격렬해졌다. 도미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도린은 혼자 남아 울었다. 이게 끝인가?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떠올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도린은 도미의 집을 찾았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도미의 눈은 붉었다. 미안해. 내가 약했어. 둘은 안아주며 사과했다. 이 충돌은 오히려 둘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거리를 물들이는 계절. 도린과 도미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둘은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다. 한복을 빌려 입고 궁궐을 거닐며 사진을 찍었다. 옛날 여인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자유로웠으면. 도미의 말에 도린이 웃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이야기가 스며들었다. 그날 둘은 궁궐 벽에 기대어 미래를 이야기했다. 언젠가 우리 집을 가질 거야? 작은 정원에 화분 놓고. 그러나 새로운 위기가 다가왔다. 도린의 가족이 문제였다. 도린의 어머니가 서울로 오시며 결혼할 때 됐어. 소개팅 해볼까? 라고 하셨다. 도린은 용기를 내어 도미를 소개했다. 어머니의 집에서 도미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다. 어머니, 도미는 제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여자랑.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에서 충격적인 반응이었다. 어머니는 이건 안 돼. 정상적으로 살아라며 울었다. 도린은 가슴이 미어졌다. 한국 가정의 보수성이 사랑을 가로막았다. 도미는 도린을 위로했다.
천천히 설득해요. 사랑은 이길 거예요. 하지만 도린의 마음은 흔들렸다. 가족을 잃을까 봐 무서워 둘은 한강에서 밤을 보냈다. 보트에 타고 물결을 타며 서로를 안았다. 그 로맨틱한 밤은 감정의 정점이었다. 도미가 속삭였다. 당신 없인 못 살아. 도린의 눈물이 흘렀다. 여름이 되자 도미의 건강 문제가 터졌다. 한의원에서 과로로 쓰러진 것이다. 도린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도미야, 왜 무리한 거야? 도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환자들을 생각하니 그녀의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여름 비가 내렸다. 도리는 매일 병문을 지켰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책을 읽어주며. 그 기간 동안 둘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도미가 퇴원한 날, 둘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블루 스카이 아래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여기서 결혼식 올까? 도미의 장난에 도린이 웃었다. 제주의 자연이 둘의 마음을 치유했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다. 도미의 옛 친구, 혜진이 나타났다. 혜진은 도미의 과거를 아는 사람으로 도리는 너한테 안 맞아. 나랑 다시 라고 유혹했다. 도미는 거절했지만 그 말은 도린의 귀에 들어갔다. 또 배신. 나 믿지 않아. 도린의 분노가 폭발했다. 카페에서 대화하던 중 도린이 일어나 나갔다. 도미는 쫓아가며 울었다. 아니야. 당신만 사랑해. 거리의 비가 둘을 적셨다. 이 충돌은 관계의 시험대였다. 둘은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LGBT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는 말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은 소중해요. 그 조언이 둘을 일으켰다. 가을 축제, 한글날의 둘은 함께 시 낭송회를 갔다. 도린이 쓴 시를 도미가 읽었다. 너의 눈빛에 서울의 별이 피어나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그 순간 사회의 시선이 덜 무서워졌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도미의 어머니가 변화했다. 도미의 편지를 읽고 딸의 행복이 제일이야 라며 서울로 오셨다. 어머니와 도린의 만남은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도린 씨, 우리 도미 잘 부탁해. 그 말에 도린의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수용이 시작된 것이다. 겨울이 깊어지던 해, 도린과 도미의 사랑은 절정에 달했다. 크리스마스에 둘은 남산타워에서 락키링을 샀다. 영원히 함께 반지가 손가락에 빛났다. 하지만 최종 시험이 왔다. 도린의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클라이언트가 여성 디자이너라 불신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도린은 좌절했다. 나 같은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 있어. 도미는 안아주며 말했다. 당신은 강해. 우리 함께 이겨. 최고조의 순간은 새해 전야였다. 한강 불꽃놀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둘은 손을 잡고 섰다. 불꽃이 터지며 하늘을 물들였다. 도미가 무릎 꿇었다. 도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사회가 뭐라 해도 도린의 눈물이 흘렀다. 응, 사랑의 키스 속에 한국의 새해 종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비극의 그림자가 스쳤다. 도미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암 초기 진단. 치료하면 괜찮을 거야. 의사의 말에 둘은 안도했지만 두려움이 컸다. 병원 생활 속에서 도리는 매일 도미 곁을 지켰다. 포기하지 마. 우리 꿈이 있어. 도미의 미소가 도린의 힘이었다.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화학요법으로 도미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로가 쌓였다. 도리는 한국 전통 약초를 연구하며 도미를 보살폈다. 인삼차 마셔. 기운 나게. 사회적 지지가 커졌다. 친구들, 가족, 심지어 직장 동료들이 응원했다. 도미의 어머니는 내 딸 지켜줘서 고마워라며 도린을 껴안으셨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서 둘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랑은 용기예요. 청중의 눈물이 흘렀다. 치료가 끝난 봄, 도미는 회복되었다.
벚꽃 아래 둘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행사, 한복을 입고 한지로 장식된 공간에서 서약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게 그 결혼은 한국 사회의 작은 변화였다. 언론에도 소문이 나 레즈비언 커플의 용기라는 기사가 실렸다. 시간이 흘러 둘은 작은 집을 마련했다. 정원에 화분을 심고 매일 저녁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도리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도미는 한의원을 이어갔다. 과거의 배신은 상처로 남았지만 그것이 둘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에필로그처럼 어느 가을날에 둘은 지붕 위에 앉아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손을 잡고 황혼의 빛을 받으며 예상치 못한 그날 박스를 옮기러 왔던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꿨어. 도미의 말에 도린이 웃었다. 나도. 사랑해. 영원히 한국의 도시가 아래에 펼쳐진 가운데 둘의 사랑은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빛났다. 인간적인 결말, 희망의 이야기.